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전부터 대미 정상 외교에 남다른 공을 들여왔습니다. 직접 만나서는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5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방위비 2배 증액을 포함한 종합 선물 세트도 안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기자에게 We love Japan, 일본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로부터 5달이 지난 지금 두 정상이 공개석상에서 내놓는 발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As an example with Japan, they won't take rice, and yet they desperately need rice. You know that, but they won't take rice. なめられてたまるか。私たちは言うべきことはたとえ同盟国であっても正々堂々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특히 오는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표를 얻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본 NHK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1%포인트 떨어진 24%에 그쳤습니다. 이는 NHK의 역대 조사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자민당 이외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입헌민주당이 7.8%, 참정당이 5.9%, 그리고 국민민주당이 4.9%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도 31%로 약 한 달 전에 39%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42%에서 53%로 높아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여러 이유 중 첫째는 쌀값 폭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 문제입니다. 지난해 1월 쌀 5kg에 2,440엔, 우리 돈으로 약 22,850원이었던 쌀값이 지난해 9월 레이와의 쌀 소동 때에는 3,285엔, 우리 돈으로 약 376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이후에 쌀 품귀 현상으로 일본 정부가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서 비축미를 풀었지만 이달 초 기준 쌀값은 여전히 5kg당 3,602엔, 우리 돈 약 33,732원을 기록하면서 아직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표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개월 연속 3%대의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NHK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전하면서도 임금 상승률은 이러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잘 대응할 거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집권 여당은 야당이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니까 이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만엔, 우리 돈 약 19만 원을 일률 지급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러자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쌀값 급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대답이 87.1%나 나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비롯한 정치 불신 문제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자민당은 비자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집권 이후에도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도쿄도 의회의 자민당 의원 그룹은요, 당 중앙 파벌과 마찬가지로 과거 정치자금 모금 행사, 말하자면 파티를 주최하면서 수입의 일부를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자금 문제는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그러니까 하원 총선에서 패배한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당선자를 배출하는 대패를 했는데요. 물론 이 문제뿐만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비자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일부 의원은 징계를 받았고, 또 자민당 파벌은 대부분 해체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62%가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고려해서 투표를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비자금 논란 이후에도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가 올해 3월 3일 초선 중의원 의원들 15명에게 인당 10만엔, 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사건 역시 파장이 컸습니다. 셋째는 미일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정부 대응 문제입니다. 총 7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존에 제시가 됐던 것보다도 1%포인트가 높아
높아진 25%의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받게 된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관세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85%의 응답자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교도통신에선 5월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재검토에 대해 응답자의 74.3%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이딴 설화도 여론의 불만을 더 키우는 양상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쌀값으로 많은 일본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터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농림수산상, 우리로 치면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私も米は買ったことありません、正直言って。支援者の方々がたくさん米をくださるんでですね、もうまさに売るほどありますの、私の家の食品庫には。 이시바 총리가 며칠간 계속 고개를 숙였지만 분노한 여론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이 농림상은 경질됐습니다. 妻から電話があってですね、怒られました。ちょっと受けを狙ってですね、強めに言いましたが、売るほどというのはですね、ない。 최근에는 이시바 총리 본인이 먹었던 라면의 고명이 너무 많았다고 이른바 황제 라면을 먹었다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민당 스루오 요스케 의원이 지난 8일 운 좋게도 노토에서 지진이 났다라는 상식 밖의 발언도 공분을 샀습니다. 이시바 내각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총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잃은 상황에서 중의원, 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6년 임기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절반씩 선거로 뽑는데 이번에는 결원 1명을 포함해서 125명을 뽑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이 두 당이 연립여당인데 만약에 50석 미만을 얻게 되면 전체 합계가 125석, 즉 과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955년 결성된 이후 약 3년 3개월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일본 국정 운영을 사실상 독점을 해온 자민당이 이번에 어떤 민심의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백픽의 김혜영이었습니다.